네, 여러분, 지금 국제 금융시장은 우리나라가 오늘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WTI는 지금 40.30, 약간 반등하고 40달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코퍼는 오늘 비교적 마일드하게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정치연합의 박지원이라는 분이 박지원 의원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아마 인터넷에 올리면서 바로 그 뒤에 제가 한번 볼까요? 북한의 이 성명을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 북한군 서부전선 우리 확성기를 겨냥해서 포격했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며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까지는 저는 박지원 의원답지 않게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전쟁은 파멸이다. 남북 공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통일대박 얘기를 하고 며칠 전에 통일준비위원회 평통자문위원인가요? 거기에서도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급변 사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뭔가를 시사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똑같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평화 통일의 방법으로 가거나 또는 평화 통일이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어떤 스스로의 함몰 과정에서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순조롭게 평화롭게 접수하게 되거나 저는 어떤 경우든 물론 박지원 의원도 그런 뜻이겠습니다마는 전쟁은 곤란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통일로 이르가는 마지막 과정에서는 극도의 긴장이 조성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김정은이가 막바지에 그야말로 핵폭탄을 서울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거나 어떤 형태의 북한 내부에 급변 사태가 생기게 되면 그 누구라도 남쪽을 향해서 극단적인 언어를 동원하거나 또는 심지어 부분적인 도발을 감행하거나 해서 정말 한민족 전체가 시험에 드는 초긴장 상태가 짧으면 며칠, 길면은 수개월 동안을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과정을 또는 평화통일의 경우로 하더라도 저는 참 그 경우는 역사상의 전례가 있어 본 적도 없고 김정은이 같은 체제가 평화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전혀 시스템적인 준비가 그런 체제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북한의 체제라는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배제하고 싶습니다만 하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평화통일을 떠들므로 그 경우조차도 최후의 협상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언어가 난무하고 폭력을 시사하는 프로세스가 난무하면서 온 국민이 일시적으로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히스테리를 겪게 되고 공포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바로 그때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국민은 정부를 믿어주고 정부는 국민을 동요하지 않게 단단히 그 마음을 거머쥘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어떤 정권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과 같은 정치 구조에서라면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새정치연합에서 어떤 형태건 그런 프로세스에 알아서건 몰라서건 의도적이건 의도가 없었건 간에 협조하지 않으리라고. 절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조그만 공포를 더 극대화시키고 북한의 조그만 협박을 확성기를 달아서 더 크게 틀어댐으로써 국민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될 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전혀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논의의 틀을 못 갖고 있는 조직이다. 그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박지원 의원이 앞부분에서는 바른 말을 해놓고도 전쟁은 파멸이다고 꼬리를 붙이는 이 레토릭에 대해서 저는 내심으로 아주 분노 같은 것을 느낍니다. 이런 식의 레토릭이라면 김정은의 공갈이 세질수록 더 확성기를 달아서 국민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확대시키고 촐랑대고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견뎌내야 이기는 건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그 마지막 새벽닭이 울기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공을 목전에 두고 그 성공을 패배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를 우를 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남북 교전이 오늘 포탄이 왔다 갔다 한 이런 상황이나 또는 더 험악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더 소위 미군의 지휘, 인계철선이라고 불리는 미군의 지휘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서 철벽의 인계철선을 구축해 놓고 원래 인계철선이라는 것은 무슨 부비트랙 같은데 왜 트랩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건드리면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서 탁 건드리면 폭탄이 터지고 이게 이제 인계철선이다. 인계 끌어당길 인자에다가 연결 이 탈 개자입니다. 철선이다 해서 인계철선인데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 철선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마치 그 인계철선처럼 북의 도발이 주한미군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미국의 전면적인 개입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인계철선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어떤 대한민국으로서는 적어도 미군의 이 강고한 그 인계철선을 구축하는 작업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라도 지난번 전성절 얘기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국 전성절에 함부로 가게 되면 미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권이 과연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 심지어 평화 통일의 논의 과정에서라도 마지막에 발발할 수 있는 극도의 긴장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일이 오지 않는다 하는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그런 프로세스가 어떤 장치들이 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는 군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그런 극도의 어떤
긴장 상태를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확신을 시킬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도 각오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우리 국민 스스로도 마지막에 그 초긴장 상태를 견뎌내고 그걸 돌파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런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북한의 어리석은 도발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 정치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